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또 코인이 또 신고가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인생 역전 승부주는 어떤 것들이 될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속보가 나오기 시작하죠. 비트코인이 최초로 12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자, 국내에서도 최초로 다시 1억 6,600을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또 올라가니까 제가 또 뭐 이거 왜 갑자기 또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극찬론자입니다. 극찬론.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3년 전에는 이미 비트코인이 무조건 1억은 최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때 정말 샀으면 지금 이미 1억 갔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 저는 2억을 넘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저는 이게 이러다가 진짜 3억까지도 충분히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지금도 못해도 최소 얼마 2억은 갈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의 비트코인의 상승 파동은 2억이 돌파한 후부터 오히려 강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왜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왜 비트코인이 정말 더 2억이고 3억이고 갈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뭐 때문이냐? 자, 보면 알겠지만 14일부터 18일까지 뭐가 이제 개최되느냐?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이제 이것이 개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3법이 지금 통과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는 거고, 사실 통과가 됐을 때는 정말 비트코인에 엄청난 추가적인 상방 랠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째로 보면 이제 클래러티 이제 액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볼 것이냐, 이 투자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이 투자 상품이 맞느냐 아니냐, 이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ETF에 대한 이런 것들 출시모와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하겠다? 이 상품 선물 거래에 대한 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 그러니까 권한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한다? 이 비트코인을 이제는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제 지침을 만듦으로써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전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비트코인은 뭐 현물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인정해주고 규제가 된다고 그만큼 뭐예요? 이제는 투자 상품이 맞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이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다시피 안티 CBDC.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안티잖아요. 이게 안티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아는 안티, 뭐 안티팬이다, 안티 뭐 다 알죠?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반대. 그러니까 중앙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반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화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제 정책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코인이 아닌 중앙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제 관심도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산되는 걸 사실 막겠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도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또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줄임말이죠. 이제 Governing the Emergence of New Innovative Usage of Stable Coin이라고 해가지고, 코인즈 이제 코인 해가지고 액트.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S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줄임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다? 연방 규제를 받는 은행, 아니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및 주 규제 기관, 뭐 이런 인가를 받은 기관들이 뭐 하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가능하게 하다. 그러니까 즉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한 밀어붙인다라는 거겠죠.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패권, 달러를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더 많은 이런 정책 지원 발표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가상자산 3법안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코인에 대한 코인에 대한 이제 기대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지금 이 기대감으로 코인이 올라가는 거고, 사실상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 나왔지 못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도 코인이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힘입어서 지금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코인이 본격적인 상품 가치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한다?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한 러시라는 걸.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통 은행 업무, 뭐 대출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많이 보는데, 이 은행업 자체를 뭐 하게 된다? 이제는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 업체가 이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가상자산이라는 부분의 시장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뭐 한다? 이제 크라켄 같은 경우는 내달 은행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 카드를 출시한다는 걸 쉽게 생각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느낌이겠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거래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이미, 사실 이거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보면 좋고, 그래서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 이 코인 거래소에서 신용 카드까지 출시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로비우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 이미 거래 수익의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 은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세금 상속 계획, 자금 이동 등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금융적 필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 아까 얘기했던 대출 상품이라든지 투자 상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리플, 서클 뭐 이런 것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미 뭐 했다?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상자산 3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크립토위크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인가가 거의 그냥 바로 이제 허락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냥 진짜로 이제 은행업과 이제 가상자산 간의 이 업무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자산으로도 인정이 받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코인 시장은 더 강세면 강세, 절대 약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타이밍도 너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크립토 위크에서 이게 통과되잖아요. 그럼 가장 베스트적인 게 뭐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과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24년도에 보면은 관세, 24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24년도에 계속 경고를 하면서 실질적인 뭐가 일어났습니까? 관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정확한 공약은 뭐였다? 자, 관세를 강화하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래서 지금 주요 과거 보면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하면서 그 관세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해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인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강하게 밀었죠, 트럼프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사실상 뭐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것을 강하게 밀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세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고, 이게 이제 끝나가는 타이밍, 이제 끝난다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정책으로 뭘 밀겠습니까? 관세는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럼 이제 코인이 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만 계속해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립토위크가 통과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투자 장려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제 이 규제 이런 것들 밀어붙이는 방향성이 이 역시 코인의 신고가 랠리로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으로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막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코인에 엄청나게 집중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가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50 세대 중에 4명 중에 1명이 코인 보유라는 거는 조만간 이제 포모 현상에 의한 또 묻지마 매수세 나올 거고요. 과거의 경험에도 또 뭐가 나온다?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또 다가오지 않을까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코인을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왜? 이미 과거에 1000만원도 안 하던 코인을 지금 1억 6천에 사라고 하면 당연히 손이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알트코인이라는 거죠.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신고가가 된다라고 하면요, 알트코인도 폭등해요. 사실 그럼 제가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사실 질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모든 반도체 섹터들이 같이 오르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모든 알트코인이 2배, 3배, 4배, 5배, 10배도 오를 거예요. 그래서 뭘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늘 얘기했던 코인에 대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 알겠지만 오닉스 코인을 2원에 매수해서 60원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목표가 잡아드렸고, 실질적으로 오닉스 코인이 73원까지 가면서 얼마? 500만원 가지고 1억 1천을 만들었던 실사례도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 알트를 샀어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신 분은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 리딩방. 이거는 1회 가입 비용은 발생해요. 그래서 1천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고요. 가입 비용은 1회에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만약 링크로 제가 남겨둘 테니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어떤 리딩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